56년 8월 정년이 16살. 어린 정년이는 한참 어린 동생 정자를 돌보며 시장에서 매일같이 모시조개를 파는 일을 합니다. 시장에 오는 손님들은 정년이의 소리를 좋아하여 모시조개를 몽땅 사가는 조건으로 자주 노래를 청해 듣곤 했고, 웃돈을 받고 모시조개를 처분하는 일이 다반사였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정년이는 서울에 가서 국극 배우가 되어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인 소녀입니다. 어느 날 힘들게 모은 돈을 엄마가 성당 신부에게 헌금하는 것을 목격한 정년이는 화가 나서 엄마와 말다툼 끝에 부자가 되어 돌아오겠다며 무작정 국극을 찾아가 연구생으로 받아달라고 떼를 씁니다. 메란 국극단 단장 소복은 채공선의 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노래를 불러보라고 하고 몇 소절 소리를 듣더니 그만하면 됐다며 왜 국극단에 오려고 하느냐 질문하자 정년이는 돈을 가만히로 벌어 부자가 되어 엄니에게 보여주려고 한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소복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목청만 텄지 소리에 가시가 있어 듣기 아주 괴롭고, 연기는 팔이며 다리며 뻣뻣하기 짝이 없고, 소리를 쥐어짜느라 표정도 엉망이고 얼굴은 더 엉망이야 라며 핀잔만 한가득 듣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조개나 다시 팔라며 악담을 하지만 정년이를 눈여겨보고 있던 매랑 국극단의 남자 주연 문옥경은 단장에게 자신의 연구생으로 받아달라 하여 정년은 매랑 국극단의 단원이 되게 됩니다. 정년은 동갑 친구 홍주란과 한방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주란은 친절한 아이로 국극 생활에 대하여 작은 것까지 알려주는 좋은 아이였습니다. 국극의 생활 규칙상 모든 연구생들은 선배와 짝을 이루어야 했고, 당연히 문옥경이 선배리라 생각했는데 문옥경이 바쁜 관계로 백도행에게 일을 부탁했고, 백도행은 문옥경의 부탁을 받긴 했으나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동생에게는 대본을 주지 않기로 결심하고 연구생들의 봉사활동인 성춘향 무대에서 아무 배역이나 맡아오며 대본책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정년은 허영서가 주장으로 있는 연구생들이 연습하는 곳에 가서 다짜고짜 배역을 달라 하고, 허영서는 처음부터 설치고 다니는 정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 어려운 방자 역을 정년이에게 시키게 됩니다. 정년이는 대사량이 많은 방자를 맡게 되어 기쁘지만 막상 첫날 연습할 때 너가 하는 연기는 방자가 아니라 정년이야 라는 모욕을 영서에게 듣게 됩니다. 다급해진 정년이는 아르바이트하는 파스텔 다방에서 고 사장에게 어떻게 남자인 척 연기하는지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또한 장이 설 때마다 돈을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춤을 추는 춤꾼을 따라다니며 그의 춤사위를 배워갔습니다. 한편 백도행은 아무리 자선 공연이라고 하지만 무대에 처음 서는 정년이에게 방자를 맡긴 영서가 극을 우습게 여긴다 오해하지만, 허영서는 자신이 이몽룡과 방자 역을 함께 맡을 요량으로 밤마다 방자 역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영서의 속마음을 몰랐기에 극단에 들어온 신입이 갑자기 방자와 같은 중요한 역을 맡게 되자 화가 났고, 박초록, 서복실, 진영웅은 극중 방자의 소품 지팡이를 일부러 부러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정년이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다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지만 다행히 그 순간을 잘 대처해 나가며 극을 무사히 마무리 짓게 됩니다. 허영서는 소프라노 한기주와 바리톤 허인성의 둘째 딸로, 영서의 언니 허영이는 미국에서 성악을 전공한 유명한 소프라노 성악가입니다. 영서는 어릴 때부터 엄마 한기주가 공연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채공선의 추월만정 레코드를 틀어놓고 쉬는 모습을 보고 추월만정을 뛰어넘는 노래를 부르는 국극인이 되리라 결심하고 모랑 국극단의 연구생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어릴 때부터 언니 영인만 이뻐해주고 영서를 인정해주지 않았고, 영서는 항상 엄마의 사랑과 관심을 갈망하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채공선의 딸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실력을 궁금해하는 것을 알게 된 영서는 반드시 정년이를 이겨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정년이가 아르바이트하는 파스텔 다방에
패트리샤 킴이라는 유명 가수가 노래를 부를 예정이었으나 공연 당일 남편에게 얼굴을 구타당해 도저히 무대에 설 수 없게 되자 사장이 정연이에게 공연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정연이는 패트리샤 킴이 물어야 할 위약금을 없애주는 조건으로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판소리 명창이자 단장 소복과 정연이 엄마 최공선의 스승인 임진은 무대에 오른 아이가 최공선의 딸인 것을 알게 되고 다방에 함께 있던 기자들과 방송 관계자들도 이를 알게 됩니다. 이들은 갑자기 정연이에게 관심을 보이며 미국에 함께 가자,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하자 등등의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코브로드 텔레비전 박종국 PD도 명함을 주며 언제든 찾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복은 임진을 통해 정연이가 다방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다음날 단원들 연습하러 모인 자리에서 이를 문제 삼게 됩니다. 정연이가 다방에서 일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주란이와 영서뿐이기에 당연히 영서가 단장에게 정연이의 비밀을 이야기했을 것으로 오해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정연은 극단을 나와 텔레비전 PD에게 연락하고 PD는 옷도 사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며 정연이를 방송에 데뷔시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노래 선생으로 패트리샤 킴과 재회하게 됩니다. 끼 많은 정연이는 패트리샤 킴의 요구대로 얌전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성질에 맞지 않아 이를 항의하러 PD에게 갔다가 대기실에서 PD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정연이는 미끼이고 정연이를 통해 최공선을 방송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배신감을 느낀 정연에게 영서가 찾아와서 대본을 주며 자신이 단장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임진 선생이 단장에게 이야기한 것이라며 지금 입고 있는 분홍색 옷이 너무 촌스럽다며 얼른 극단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공선은 어느 날 판소리 대회에 홀연히 나타난 출신도 모르는 어린 여자애로 모두의 싸늘한 시선에도 아랑곳 없이 추월만정을 불렀고 그 노랫소리에 관중들은 비가 오는지도 모르고 듣고 있었을 정도로 훌륭한 소리였으며 이날 이후로 하늘을 울린 소리꾼이라는 소리를 듣고 임진 선생 아래 공부하다가 느닷없이 전쟁통에 사라져버리고 아무도 최공선의 행방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소리를 더 잘 부르기 위해 득음을 연습하다가 목이 부러졌고 그 이후로 오랫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한번 부러진 목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좌절하여 고향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린 딸이 소리를 좋아하고 재주가 보이자 자신과 똑같은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그동안 말려왔던 것입니다. 정연은 모란극단으로 다시 돌아와 단장에게 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모든 설거지를 도맡아 하는 조건으로 정연이를 받아줍니다. 새로운 극인 자명고의 오디션 준비들로 모두들 바쁜 상황이었고 정연이는 자신은 오디션 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체념하고 있을 때 룸메이트 주란이 다가와 정연에게 물었습니다. 난 서고 싶은 무대가 있어. 그 무대를 생각하며 아프지도 힘들지도 않아. 난 그 무대를 위해 살아있는 거야. 넌 왜 돌아왔어? 뭐 하려고? 사실 주라는 어릴 때부터 몸이 좋지 않아 곧 죽을 수도 있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게 되지만 국극의 옥경이를 보며 병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주란을 옥경이가 극단에 넣어주었고 주란은 그때부터 열심히 국극에 몰입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주란의 이야기를 들은 정연은 오디션을 보리라 결심하게 됩니다. 오디션 당일 설거지를 모두 마친 정연은 마지막 정리를 하기 위해 창고에 갔다가 누군가가 정연이를 창고에 가두게 됩니다. 영서는 정정당당하게 배역을 따내 엄마에게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기에 정연이가 반드시 오디션에 참가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디션이 끝나가도록 정연이가 오지 않자 정연이를 찾아 나서다가 창고에 있는 정연이를 찾아내어 무사히 정연이가 오디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정연이는 짝선배가 반드시 맡아보라고 조언해준 군졸 1의 배역을 따내게 됩니다. 군졸 1의 대사는 장군님 고구려 군사가 밀려들고 있습니다. 라는 짧은 대사 한마디가 전부였지만 몇 년씩 군무만 주거나 촛대만 선 다른 단원들이 어떻게 극의 화합을 이끌어갈지 알게 하는 소중한 배역임을 짝선배 도행은 정연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군졸 1의 마음을 알 수 없었던 정연은 도행 선배의 충고대로
군인 잔치에 참여했다가 적벽가에서 나오는 군사서름의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며 자신만의 군졸 1을 찾게 됩니다. 무대에 오른 정년은 무대에서 혼신의 연기를 펼치고 관객들의 주목을 받게 되자 욕심이 생겨납니다. 즉흥적으로 군사서름을 부르며 관중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무대에 내려오지만 소복단장과 옥경이에게 호된 야단을 맞게 되고 옥경이는 다음날부터 무대에 서지 말라고 정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웹툰에서는 정년이의 성장 과정을 함께하는 권부용이라는 정년이보다 1살 많은 여학생이 등장합니다. 여학생이 학교 합창부에 정년이를 데려가 정년이에게 하모니에 대해서 알려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드라마에서 권부영의 캐릭터 자체가 빠진 것을 보니 드라마에서는 이 부분을 다르게 전개할 것 같습니다. 정년이가 깨달음을 얻은 즈음 새로운 오디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여성 국극단의 합동 공연인 바보와 공주로 왕자와 공주 2인 1조가 되어 오디션을 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란과 영선은 함께 짝이 되어 연기를 준비했고 초록의 제안으로 초록과 정년이 함께 오디션을 준비하게 됩니다. 초록은 함께 연기를 준비하던 정년에게 소리가 좋지 않다는 평을 하고 정년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 충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패트리샤 킹과 명창 임진 선생에게 소리를 가르쳐 달라고 하지만 임진 선생은 나이 17에 소리를 배우는 건 이미 늦었다며 정년이를 단념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정년은 혼자 산에 올라가서 득음을 연습했고 소리가 나오지 않는 목소리 부러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디션 당일까지도 소리가 나오지 않자 오디션을 포기하려 했지만 동료 초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연기했고 배역을 따내지는 못했지만 단장 소복만이 정년의 진짜 연기를 보게 됩니다. 낙담한 정년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향합니다. 고향에 내려간 정년이가 걱정된 소복은 정년이 팬 1호 부용이와 함께 고향 목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타게 찾던 채공선과 드디어 마주하게 됩니다. 소복은 그동안의 서운함을 공선에게, 공선은 두려웠던 자신의 마음을 소복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정년이는 나와 똑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공선이 이야기하지만 정년이는 언니와 다르다고 소복은 화답합니다. 정년은 고향에 올 때까지 미련을 가지고 대본을 챙겨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자 바다로 뛰어들어가 대본을 모두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권부용은 수영도 못하는 채 바다에 뛰어들어 대본을 건져냅니다. 대본은 실제로 자신의 아버지가 쓴 것이 아닌 자신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가며 쓰게 된 귀한 대본이라고 일깨워줍니다. 정년은 부용 앞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는 소리를 하고 엄마에게 가서 선언하게 됩니다. 국극을 마치고 박수 소리를 들으면 컴컴해서 배지 않던 관객석이 다 보여요. 표정까지 싹 다 보인단게요. 엄니 나는 다시 눈 감고 살긴 글렀어야. 목이 부러지면 군무를 하고 다리가 부러지면 촛대를 설 거요. 난 국국하러 가야 쓰겄소. 정년의 말을 들은 공선은 마당에 정년을 불러 세우고는 처음으로 자신의 부러진 목소리로 추월만정을 불러줍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는 곳에 공기와 바람을 채워 넣어 더 애잔하게 소리가 난 그 소리는 정년이 듣기에는 그 어느 소리보다 훌륭했습니다. 1년 후 정년은 매랑 극단에 찾아가 오디션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오디션의 조건은 매랑 극단 배우와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연기를 하여 극단 배우만큼 관객이 모아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정년은 당당히 오디션에 임했고 다시 배우가 된 정년과 영선은 쌍탑 전설에서 아사달 역을 놓고 정정당당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정년이는 아사달, 영선은 아사달의 재능을 흠모하는 달비가 되어 58년도 초연에 대히트를 하는 기염을 토해냅니다. 매랑 국극단은 전국 순회 공연을 하고 라디오 드라마, 잡지, 신문 인터뷰 지면을 모두 채우는 등 여성 국극의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